자, 5년 만에 18만 원 넘긴 현대차, 18만 5천 원 또 깨부시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돼 있습니다. 현대차를 놓고 보실 때에 우리가 현대차 가지고 고생을 좀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남들이 들으면은 진짜 웃는 그런 상황뿐이 안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52주 고가 또 뚫고 나서 깨져 내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전략대로 권해드린 전략대로 그대로 움직임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5분봉 기준에서 이제 현대차의 기준인데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18만 3천 원에 비중 없으신 분들 비중 꽉 채우셔야 된다라는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신규 편입의 기준에서는 15%까지 18만 3천 원에 편입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기준에서 공개적으로 현대차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물론 이제 그 기준 거래량에는 다소 못 미치는 그 흐름이 있었지만은 오늘 기준에 또다시 거래 대금이 터져주고 거래량 터져주고 그리고 나서 흐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못 잡아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형주의 기준에서의 눈에 보이는 수익 이런 부분을 놓치시냐는 거죠. 마감 때까지는 충분하게 거래량 거래대금 수반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축소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거래대금 놓고 보시면 되겠고 5MA, 20MA의 그 흐름 그 기준을 좀 놓고 보시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52주 신고가 랠리 이 기준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 사인을 또 내드릴 겁니다. 자신감을 자주 이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 월봉상의 흐름 자체 그 위치가 어디에 위치에 놓여져 있느냐 그 부분도 이제 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 되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봉상의 흐름에 현대차의 목표 주가, 갭에 대한 갭 상승에 대한 목표 주가 이런 부분들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한번 보여드리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일봉상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주봉상의 기준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이번 주 거래량이 이제 충분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넓게. 그럼 65,000원에서 이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 자체가 뭐 17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여러분들이 10만원, 27만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놓고 보실 때에 뭐 요 정도 라인 기준을 잡는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한 10만원 선 정도 되겠죠. 10만원 선에서부터 17만원이니까 24만원의 기준. 그럼 얼추 우리가 이제 설정해 놓은 22, 25만원의 기준에 목표 주가 맞닥뜨린단 말이에요. 일단 요 기준에서 이제 그 매직 시그널 자체가 윗방향으로 치고 돌릴 수 있는 영선 위죠. 지금 영선 위에서 소나 모멘텀 차트는 일단 고개를 틀고 돌리고 있고 크로스가 나오면서 완전히 기준점이 형성이 되느냐라는 부분, 그 부분이 남아있는데 거래량 실리면서의 흐름, 목요일 금요일 남아있으니까요. 그 흐름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22만원, 24만원, 25만원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 범위는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현대차를 놓고 보시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 삼성전자라든가 신고가 랠리의 기준에서의 흐름, SK 하이닉스라든가 또 SK 하이닉스도 계속 좀 다시 돌리면서 보합권 위쪽으로의 흐름으로 이제 연출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LG 화학이라든가 업종 대표주를 다 보는 거예요. LG 화학의 신고가 랠리 기준 놓고 보실 수 있죠. KB금융이라든가 KB금융도 20거래일 고점을 다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52주 고가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업종 대표주들의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고, 또 넷마블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넷마블 사상 최대치 신고가,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이런 흐름에서 이제 눌림폭의 작용, 이 눌림폭의 작용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버거워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위치에서 이 종목군들을 놓고 보실 때 시장의 강세에 연동되어 있는 그러한 강세 흐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가시라는 거죠. 적은 거래량의 호가가 조금씩 눌려진 부분, 이런 부분은 뭐 의미가 없어요. 현대차의 지금 4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 그 기준점에서 놓고 들여다볼 수 있는 흐름, 18만 5천 원,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8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9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찍고 눌려 내려왔는데 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못할까? 전문가 맞나? 지금 신고가 나오죠. 오늘 지금 1시 이전에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19만 원, 오늘 기준에 19만 원 이상의 흐름,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 충분하게 실려지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18만 3천 원에 어제 오늘 또 추가적인 매수행 또 드리는 기준이 돼요. 권 부장님, 우리 현대차 단문 문자 한 번만 더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그러니까 현대차 52주 신고가 그 팝업창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현대차 보시면은 단문 문자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8월 그리고 9월 계속해서 이제 문자 매매 사인을 드렸거든요. 18만 5천 원 52주 고가 뚫리니까 어때요? 그냥 쉽게 움직임 나오죠. 팜 치고. 19만 원은 못 올라갈까? 20만 원 넘기고 제 욕심 같아서는 22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부터 차익 실현 범위를 좀 설정할 겁니다. 그때부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맞고요. 지금의 기준도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방 안에 계신 분들도 편입의 기준 설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요 뭐 현금 여력이 없어요. 내 거는 뭐 못 올라가고 있어요. 내 종목은 눌려 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이 아니라 주력주는 뭐예요? 주력주는 업종 대표주에다 IT, 현대차, LG화학, 넷마블 전부 신고가 나오는 그런 기준점. KB금융 정도만 좀 제한적인 기준. 참나, 이 현대차 차익 실현 못해서 엉엉엉 울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점 넘겨서 웃기도 하고, 가장 먼저 고점을 넘겨주는,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의 고점 2450포인트 대, 그러니까 60포인트 조금 안 되는 그 기준에서 8월 달에 미끄러져 깨져 내려갔고, 현대차가 그때 18만 원을 찍고 깨져 내려왔고, 그리고 LG화학이 77만 원 찍고 깨져 내려왔는데, 결국은 LG화학도 이번에 가장 빠르게 78만 원대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어주고, 현대차도 가장 빠르게 18만 원 넘겨주고 추가적인 강세 띄워주고. 누가 얘네들이 끝났다 그래요? IT가 누가 끝났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지. 우선순위 업종을 뭐로 뒀죠? IT. 그 다음에는요, 자동차, 금융은 이제 거래 터지고 52주 고가 넘기면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그리고 넷마블. 나머지 이제 스윙 종목군들도 당연히 들여다봐 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스윙 종목군들의 기준에서는 어떤 기준이에요? 변동성의 기준이죠. 변동성의 기준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스윙 종목은 변동성이 안 나와도 괜찮다, 그게 아니라 스윙 종목 쪽은 변동성을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눌림폭이 조금 더 확대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하셔야 돼요. 사실상 오늘 이제 하나시스템 차익 실현이 다 되신 거죠. 차익 실현이 안 돼 있으시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좀 눌려 있다 할지라도 적은 재료, 사실은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우선 협상사
대상자로 지정된 거. 물론 이제 계약 가능성이 높지만 마진율이 또 방산 쪽은 마진율이 1%, 2% 이래. 2%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마진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규모의 면을 가져가는 건데 어찌됐건 그러한 흐름에서 움직임 폭이 굉장히 가볍죠 사실. 그 추세 범위에서 더 강세를 띄워주기를 바랬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어찌됐건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매직 시그널 부분을 아예 소나 모멘텀 차트를 오픈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수치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소나 모멘텀 차트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에서 이제 차익 기준을 잡을지 설정 범위를 잡을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교육 기준 오늘 꼭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18만 6천 원 오늘 찍고 눌려 아무 상관없어요. 또 이제 시장 지수 8월 고점 넘길 수 있는 흐름이 되고 또 조금 있으면은 2600 넘길 수 있는 흐름이 되죠. 사상 최대치 고점.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종목군들이 폭발적인 흐름이 나오겠죠. 뭐 그때까지 좀 차분히 보시면 돼요. 삼성전기 지금 12만 원 공방에서 12만 원 매물 쌓이자마자 바로 매수 들어오고 12만 원 매물 쌓이자마자 매수 들어오고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하방형성이. 넷마블 같은 경우도 18만 3,500원 매물이 쌓이는데 계속 잡아가죠. 밑으로 던질 여력을 주질 않아요. 일단 오늘 오래간만에 신풍제약 움직여줘서 수익 기준 계속 잡아주고 있고 하나솔루션 힘들지만 하방 잡힌 상태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고 우리가 지금 야생원님께서 STP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영상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때 뭐 들여다만 본 거고 ST팜 같은 경우에 야생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윗꼬리가 지금 6%나 달려 있어요. 그럼 차익 실현 차익 실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노선은 예를 들어서 명목 가격 75,000원 마지노선은 기준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뭐 쉽게 차익 실현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제 정리하고 나서 정리된 이후의 흐름에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범위에 또 기준점 잡으면 되니까요. S팜은 이제 이쪽에 온조는 높게요. 오늘 그 야사가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있는 1조 이상짜리 최상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후장에도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만 ST팜 그렇게 해서 ST팜의 기준 거래량은 이제 벌써 이미 400만 주 터져 있기 때문에 추 기준에서는 500만 주 이상을 당연히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ST팜의 기준 전략 기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237690 그렇게 해서 ST팜 편입 단가 기준은 오늘 시초가 대비 밀려 내려갔다가 돌렸기 때문에 시초가를 편입 단가의 기준으로 일단은 설정을 해서 ST팜 같은 경우에 야생원님께서 이제 가지고 계시는 입장인데 근데 일단 그 고점에서 꼬리가 달고 내려오면은 이 매직 계산기 보시면서 차익 실현 기준 잡으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놓치신 상태라고 한다면 명목 가격 마지노선을 이제 75,000원 정도를 설정을 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ST팜의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인데 근데 그 변동성 부분이 뭐 사실상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크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늘 9월 16일 기준에 13시 32분 기준 잡았을 때 S밤의 매직 계산기 또 요 흐름 놓고 보시면은 고점에서부터 그 81,300원 찍고 내려와서 변동성이 27%까지나 확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대처한다고 해도 2%
혹은 2.5%, 4%, 5%이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여기에서 여기냐 1차적인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2차 차익 실현 이 정도에서 차익 실현 해주시고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전량 차익 실현 범위를 좀 설정을 해서 대처하시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보니 꼬리가 달려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그 기준점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돌려줘서 76,800원 900원 뭐 이렇게 거래 공방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미끄러져 있는 부분에 흐름에서 나는 돌려주면 차익 실현할 거야. 이런 게 좀 필요 없어요. 일단은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을 좀 해두시는 쪽으로. 그리고 나서 분봉 보시면 되죠. 일주 월봉의 흐름은 추세 매매의 기준이 되는데 사실 우리는 S밤을 안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력으로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 매매로 대처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일본 기준에서도 이제 탄력적인 장대 양봉을 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흐름 기준에서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주가가 형성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펀더멘털적인 흐름으로 놓고 볼 때는 뭐 컨센서스도 나와 있는 게 없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의 실적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아무리 놓고 본다 할지라도 너무 좀 과하죠. 매출액, 단기 순이익 뭐 이런 기준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그래서 이 펀더멘털적인 부분 앞으로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뭐 성공되면 이게 끝내준다. 뭐 이런 쪽의 흐름은 의약품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다 할지라도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범위에서 기준을 잡자. 그러면 그 기술적인 범위를 추세 매매로 놓고 보기에는 다소 이제 좀 월봉 기준에서도 과한 변동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일본 기준에서 계속 이렇게 거래량 없이 거래대금 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쥐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처럼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질 때 그렇게 해서 매직 신호 발생될 때 이럴 때 오히려 이제 그 조금 늦게 따라붙더라도 이럴 때 따라붙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냥 막연히 우리가 들고 가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교육 부분은 우리 야생아님께서도 받으셔야 돼요. 교육은. 교육만이 살 길입니다. 실질 진짜. 그렇게 해서 일봉 보시고 5분봉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그래서 5분봉 기준에서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일봉 5분봉 보겠습니다. 5분봉의 기준에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거래가 이제 터져주면서 앞전 그 거래 물량 그 흐름까지도 연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래가 빵빵 좀 터져주면서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그 5분봉 기준에 거래 터져주면서의 흐름이 연출되지 않는 한 따라붙을 수 없습니다. 매직 신호도 꺾여져 있고 그래서 일단 차익 실현하신 이후에 돌려질 때 기준 잡고요. 나는 가져가겠다 하더라도 뭐 명목 가격 75,000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 자락이 이탈되면 저가의 기준이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75,300원. 요 자락 이탈되면은 일단은 차익 실현 하시고 그 다음에 5분봉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영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 요거 꺾인 목 꺾여져 있을 때 매수 사인 나오는 거 기준에 거래량이 터지고 돌려지는지 그리고 신규 편입은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1조짜리 이상의 10% 이상은 따라붙질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